안타깝게도 중동에서 화약고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동시다발로 타격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산 무기체계와 특전사 교관 훈련까지 받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쓰리지만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정예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2월 마지막 날 카타르 아르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 알살렘 공군기지, 바레인 해군 5함대에 더해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대규모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UAE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주거 지역에 떨어진 파편에 맞아 민간인 1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같은 아랍 국가라고 다 같은 아랍 국가가 아니라는, 조금이라도 미국 및 서방과 친근하게 지내는 나라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이란의 막장 전략이 드러나는데요. UAE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산 무기 등 첨단 기술로 무장해 있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 사우디에서 열렸던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산 대공 지상 무기들에 대해 이미 비공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들도 한가득했으니까요. 이뿐인가요?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KF-21에 대한 사우디와 UAE의 적극적인 러브콜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아예 국기를 떼고 자신들의 국기를 달아달라는 노골적인 애원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의 방산이 중동의 안전한 안보를 겨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쟁과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더 큰 힘을 지원하는 한국의 위상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불과 며칠 전 UAE는 6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조가 넘는 규모의 한국 방산 구매에 대해 타이밍 좋은 합의를 이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서 설계, 인력 교육, 유지 보수 등 전주기에 걸친 협력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 격상이었는데요. 특히 통합 방공무기, 첨단 항공전력, 해양전력 등 350억 불의 무기 직수입이 골자고 나머지 300억 달러 규모의 기타 분야에 대한 계약을 이뤄냈다고 하죠. 후문으로 두바이에 두존쿠를 선물해 회의 장소에서 먹으며 우애를 다졌다는 재미난 일화도 전해지고요.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 한국의 무기체계는 이번 이란 공습도 또 앞으로의 위협에서도 완벽하게 UAE를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방공망이 절실한 UAE는 2022년 이미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를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단일 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죠. 천궁은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을, 한화가 발사대, 레이더, 교전 통제소를 맡으며 말 그대로 K방산 어벤져스가 똘똘 뭉친 멋진 무기였죠. 그리고 이번 이란의 공격에서 UAE의 방공을 맡은 것도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우리 천궁2라는 후문도 돌려오며 중동 지역에서 한국을 찾는 국가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기존 천궁2 운용 경험, 그리고 이번 이란 공격을 막아낸 경험을 토대로 상위 체계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국산 무기와 지휘 통제, 레이더,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통합 방공 패키지로 싹 다 깔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LIG 넥스원은 UAE 방산업체인 칼리드스와 합작 투자업체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예측에 무게를 더했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전제로 한 협력 모델이 구체화되면 단순 수출을 넘어 장기적인 산업 협력 구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발적 무기 수출이 아니라 완전히 K방산 시스템에 묶어두는 것이라는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뿐인가요? KF-21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미 다른 바이어가 줄을 섰습니다. 몇 달 전부터 UAE 공군 및 방산 관계자 대표단이 이미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본사를 방문해 KF-21 시제기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사우디 역시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와서 국기까지 내걸고 시험 비행을 했죠. 올해부터 우리 공군의 첫 인도를 앞둔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기에 양산과 기술 안정성은 보장이 됐고 UAE는 여기에 돈 수천억 몇 조 원을 더 태워서라도 UAE 요구에 맞춘 성능 개량 모델 개발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죠. 사실 처음부터 UAE가 우리의 타깃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원조 아랍 형님 국가인 사우디가 제일 먼저 관심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후발 협상주자인 UAE가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돈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사령관의 한국 방문과 테스트 비행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시찰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하죠.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남의 나라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전투기 세일즈 역사 속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KF-21에는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테스트 파일럿 외에는 외국인이 탑승한 적이 UAE, 사우디와 폴란드 딱 3국가 케이스밖에 없기도 하죠. 하지만 웬걸 불청객 하나가 끼어듭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아직도 나라 국기에 빨간 바탕과 노란 별을 쓰는 나라입니다. 베트콩 지도자인 호찌민을 국보로 여기고 공산당 일대 독재 국가죠. 자본주의 탈을 쓰고 있지만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사람들은 그 땅 위에 건물만 소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라 코드로 귀속되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우방을 유지하면서도 영토 분쟁에서는 대립하는 특이한 나라기도 한데요. 바로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돈을 마련해 K9 명품 자주포 20문을 수입하기로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사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호주의 우리 방산 기업이 아예 생산 기지를 만들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보고 폴란드에 통큰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을 보고 인도네시아에서 KF-21 보라매 기술을 쏙 빼가면서 뒤통수 치고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한 모양인데요. K9 핵심 기술, 그러니까 군사 기밀을 싹 넘겨달라 애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베트남은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러시아에서 무기를 수입해왔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절 노획한 미제 무기도 함께 운용하지만 벌써 수십 년 지나 퇴역해야 함에도 재래식 무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나라기도 한데요. 하지만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러시아산 무기 수입 시 미국 주도의 제재 위반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된 데다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속수무책 당하는 것을 본 베트남이 급히 노선을 바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 선언한 건데요.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에 군침을 쓱 흘리는 베트남이 급기야 이제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억 달러, 약 4,300억 원 상당의 20문 수입을 추진하더니 갑자기 베트남이 K9을 베트남 현지에서 자체 생산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기밀, 첨단 기술을 제공받길 희망한다는 애원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는 왜 공산국가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하는가? 라는 기사를 하나 배포합니다. 기자는 이번 거래가 좀 독특하지만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아 정부 간에 이뤄지는 계약이라는 점을 짚고 갑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베트남 모두 중국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계속 경계하고 가능한 거래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찝찝한 생각이 가시질 않고 있죠. 현재 KF-21 가격은 한 대에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인데요. 만약에라도 한국이 일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에 동의한다면 베트콩이 당장은 우리 비위를 맞출진 몰라도 언제라도 자국에서 뜯어보고 역 엔지니어링으로 재생산할 수도 있는 위험에 놓인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 도면이 중국으로 건너갈지 러시아로 건너갈지 또 그게 건너 북한으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단순한 기우는 아닙니다. 이미 우방국의 군사기밀을 훔쳐서 자국의 무기체계를 키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당장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이 27일 무단 복제에 J-21을 만들고 미국의 F-35 설계도를 해킹해서 선양 FC-31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KF-21 보라매를 수출하는 경우, 그것도 공산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기술 유출은 너무나도 당연히 보는 것이 논리적이죠. 게다가 KF-21 생산 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해킹 사건이라는 전례가 이미 한번 포착되기도 했고요. 앞서 계속해 말씀드린 대로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K9 자주포는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하다가 국산화 노력을 통해 1999년 12월에 역사적인 1호차 출고를 마친 눈물나는 우리의 자랑이자 보물입니다. KF-21 역시 우리의 민족의 정수가 담긴 보물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한 테스트를 거치며 성능평가를 마친 완벽한 제품이고 이미 출시되기도 전에 완판될 정도로 엄청난 기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보물을 만든 기밀이 홀라당 공산권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돈을 버는데도 정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품으며 빨간 바탕에 노란 별을 국기로 쓰는 나라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하며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우리 무기가 나라와 지역의 평화를 지켜내는 데 힘쓰고 있는 상황에 자부심 가지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